나 먼저 채널의 이연희입니다. 너도 나도 글쓰기를 권하는 요즘이에요. 심지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인간은 책 한 권쯤은 죽기 전에 써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글쓰기에 관심이 있어 무엇이든 메모를 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것이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또 담아도 되는지 담으면 안 되는지에 앞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무조건 메모합니다. 그래서 저의 컴퓨터는 주인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저도 필요한 내용을 찾으려면 한참 걸리는 것은 물론이요. 결국은 필요할 때 찾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이지요. 아마 99.99%는 쓰지 못할 쓰레기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은 관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글쓰기의 시작은 관찰이라고 한 어느 작가의 말을 되짚어 봅니다. 멀리서가 아닌 나의 주위에서부터 시작이라고요. 나의 컵, 연필, 가방, 자연 속의 바람, 비, 눈, 꽃, 새, 다람쥐, 돌멩이, 바위. 조금 더 나아가면 나를 기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울고 웃게 하는 사람, 반려견, 반려묘, 반려식물까지 내 주위에 널려있는 모든 것이 관찰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들이 모여서 글쓰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오늘은 정여울 작가의 책 공부할 권리에서 김소연 시인의 여러 글들 안에 있는 관찰이란 내용으로 살펴볼게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사물들의 속삭임. 말 못하는 사물들의 마음을 읽고 보듬고 쓰다듬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하는 동안보다 말하지 않는 동안 더 많이, 더 깊이 생각합니다. 자신의 입 밖으로 빠져나가는 말들을 줄이고 혀와 입술이 없는 조용한 사물들의 속삭임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사물 속에 내재한 존재의 보이지 않는 발자국을 읽어내는 사람들이 좋습니다. 사물을 그토록 오래 깊숙이 응시하는 사람이라면 타인의 마음은 물론 자신의 마음도 정성껏 보살필 줄 아는 사람일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물 속에 담긴 인간의 숨소리를 누구보다 예민하고 섬세하게 그러면서도 따뜻하게 읽어내는 이가 바로 시인 김소연입니다. 그녀는 시집 수학자의 아침에서 인간들이 바쁘게 자기네들끼리 소통하느라 놓쳐버리는 사물들끼리의 눈부신 교감의 순간을 포착해냅니다. 빗방울의 절규를 밤새 듣고서 가시만 남아버린 장미나무, 빗방울의 인해 전술을 지지한 흔적입니다. 김소연 주동자에서. 밤새 비 맞은 장미나무가 꽃송이는 다 잃어버리고 가시만 남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시인은 빗방울의 절규를 밤새 듣고 견딘 장미나무의 미묘한 마음의 변화를 읽어냅니다. 그러면서 가시만 남겨놓고 꽃잎을 모두 잃어버린 장미나무의 심정은 아마도 빗방울의 인해 전술을 지지한 듯하다고 속삭입니다. 이러한 날카로움과 다정다감함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물들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포착해내지요. 때로 어떤 사물들은 인간의 몸속에 들어감으로써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됩니다. 음식이 바로 그런 사물이지요. 밥상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에게는 백반이 바로 교감의 매개가 됩니다. 죽지 못해 사는 그 애의 하루하루가 죽음을 능가하고 있었다. 풍경이 되어가는 폭력들 속에서 그 애는 운 좋게 살아남았고 어떻게 미워할 것인가에 골몰해 있었다. 그 애는 미워할 힘이 떨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우리는 무뚝뚝하게 흰 밥을 떠 미역국에다 퐁당퐁당 떨어뜨렸다. 그 애의 숟가락에 생선살을 올려주며 말했다. 우리라는 말을 가장 나중에 쓰는 마지막 사람이 되렴. 김소연, 백반에서. 저는 한 아이와 한 시인이 백반을 사이에 두고 나누는 대화를 가만히 엿듣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한 아이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시인의 마음은 언어를 넘어 백반의 따스함 속에 깃들어 있지요. 백반은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뿐 아니라 두 사람이 나눌 수 없는 대화까지도 듣습니다. 자기가 사랑한 것들을 앗아간 세상을 증오하는 아이의 숟가락에 생선살을 발라 놓아주는 시인의 마음속에 타인에게 닿을 수 없지만 끝내 닿고 싶은 시인의 마음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저런 채로 둘러싸인 그릇이 온도를 오래도록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도 이 순간에 멈춰 있자고 말하고 싶어진다. 더 뜨거워지지 말자. 더 차가워지지도 말자. 마개를 꼭꼭 닫아두자. 당신과 나라는 그릇이 성능 좋은 절연체를 두른 보온병과도 같은 지금. 김소연 마음사전에서. 시인은 보온병이라는 평범한 사물 속에서 사랑의 온도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싶은 인간의 심리를 이렇듯 흥미롭게 그려냅니다. 한편으로 마음사전은 김소연 시인의 창작 비밀 노트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물을 집요하게 관찰하고 상상하고 기억하고 증언하는 열정이 그녀의 시를 가능하게 하는 동인임을 느끼게 만들지요. 시인은 마음사전에서 속삭입니다. 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어여쁜 역할은 누군가를 어루만지는 것이라고. 누군가의 손이 우리의 몸을 만지는 촉감을 느끼며 우리는 어떤 공포와 서름과 아픔으로부터 진정되곤 한다고. 그녀의 시 또한 바로 그런 손을 닮았습니다. 김소연의 시는 우리 영혼에 깊게 베인 상처를 소독하고 꿰매고 어루만져주는 손이 됩니다. 시인은 사물과 사물이 교감하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가장 따뜻하게 증언하는 시간들을 그려냅니다. 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어여쁜 역할은 누군가를 어루만지는 것이다. 그 촉감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공포로부터, 어떤 서름으로부터, 어떤 아픔으로부터 진정되곤 한다. 동물원에서 목격하는 가장 평화로운 풍경 중 하나는 따사로운 양지에 원숭이들이 일렬로 앉아 서로의 털을 손질하며 기생충을 잡아주는 모습이다. 우리의 손길은 그렇게 마음의 기생충을 잡아주며 위무한다. 기생충을 박멸하는 듯한 연인의 격렬한 애무는 깊고 깊은 우울마저 소독해낸다. 김소연 마음사전에서. 김소연의 시를 통해 사물들이 자기가 지닌 가장 슬픈 울음소리를 내는 소리, 사물들이 자기가 지닌 가장 사랑스러운 미소를 머금는 소리, 사물들이 자기가 지닌 가장 밝고 환한 빛을 뿜어내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면의 나 자신과 대화하는 힘, 하찮은 사물들과도 교감하는 힘, 그것이야말로 아무도 내 곁에 없는 순간에도 내 안의 현자와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물들의 속삭임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이야기로 돌아가서 한때는 아들이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스크립한 내용을 이메일로 아들에게 보내기도 하고요. 딸이 공부하는 것이 어려워 포기하고 싶을까봐 잘 참아내는 방법의 내용도 이메일로 보내고, 아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것 같으면 그런 내용을 골라서 보냅니다. 읽을 시간이 없는 바쁜 현대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책 한 권을 10분에서 15분가량으로 요약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저의 말에 보태어 조금이라도 더 사회 경험이 많고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의 말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보내지만, 길어서 그런가 안 읽는지 못 읽는지 매번 고맙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래도 보내는 마음에 뿌듯해서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웬만큼 커서 이런 것이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내는 빈도가 훨씬 줄었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참지를 못하고 또 보냅니다. 고맙다는 문자가 아이들로부터 오면 그날 하루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저의 글쓰기는 저만의 즐거움일지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심에서 관찰, 관찰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어준 나의 관찰들이 속삭임이 되어 나의 관찰 습관, 메모 습관들로 나의 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그런 습관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자, 나 먼저 모든 사물의 관찰에서 속삭임으로 연결되는 교감을 느끼며 사랑을 나누어 보실까요? 한 가지 잊은 것이 있네요. 조금 전에 김소연 시인의 손길 이야기에 붙여보겠습니다. 한 친구의 고백. 어머니의 죽음에 가장 위로가 되었던 것은 어떤 말도 눈물도 아닌 등을 도닥거려준 친구의 따뜻한 손길이었다.